폭싱 금메달리스트가 주먹 하나로 범죄 조직 지하창고에 난입합니다. 사격 여신이 납치되고 그 와중에 밝혀지는 그녀 아버지의 충격적인 과거. 그리고 팀 안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민주영이 말합니다. 내 팀 안에 내 사람이 있어. 윤동주는 지한나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김종현은 어딘가 석연찮은 USB를 숨깁니다. 고만식은 은근히 모든 걸 알고 있는 눈빛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금장 시계의 주인. 그 시계 뒷면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To JH 잘해.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누굴 뜻하는 줄 아시겠어요? 지금 JH가 지한나인지 종현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시계의 주인은 민주영이 아닙니다. 즉 민주영 뒤에 또 다른 조직의 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이 지금 강력특수팀 내부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윤동주. 그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단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걸게 되죠. 폭싱 주먹?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 배신자는 바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폭싱의 아침 침묵의 결심. 새벽 5시. 인성시 강력특수팀 사무실은 아직 조용하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한 윤동주는 야간 순찰의 피로도 풀지 못한 채 샌드백을 묵묵히 두드린다. 그 주먹마다 이경일의 얼굴이, 민주영의 웃음이,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들이 떠오른다. 땀을 흘리는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린다. 지한나. 손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있다. 오늘은 또 뭘 그렇게 때리는 거야? 동주는 그녀를 돌아보며 약간의 미소를 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피곤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기는 연습 중. 지한나는 말없이 자신의 책상으로 간다. 금장 시계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 시계가 왜 아빠 것과 똑같은 거지? 그녀의 눈앞엔 과거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찾던 그 금시계, 그리고 최근 회수된 범죄 시계가 겹쳐져 보이고 있었다. 착전명 하이에나. 드러나는 의심의 기운. 아침 회의실. 팀장 고만식의 입은 무겁지만 그 말의 무게는 모두를 긴장시킨다. 오늘 착전명은 하이에나. 금토끼파의 실무 책임자 정철문, 일명 스파이더가 타겟이다. 우리가 오늘 물어야 할 놈이지. 그리고 이어진 말. 이번 작전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종현은 무표정으로 질문을 던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신자요? 우리 중에요? 확정된 건 없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야. 감정은 넣어두고 머리로 판단하자. 하지만 윤동주는 그 말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에겐 아직도 민주영의 도발이 귓가를 때린다. 너희 팀 안에 내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종된 지한나. 흔들리는 감정의 도화선. 작전 당일 인성시 외곽의 한패창고 팀은 금토끼파의 실무 책임자 스파이더 정철문의 아지트 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동주는 미끼가 되어 정철문에게 접근하고 만식과 재홍은 포위망을 구축하며 종현은 본부에서 감시 시스템을 지휘했다. 그리고 지한나는 단독으로 정철문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무전기 너머 지한나의 목소리가 끊긴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지한나? 지한나 응답해. 침묵. 윤동주는 망설임 없이 CCTV를 돌려가며 그녀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다. 화면 속 한적한 골목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떨어지고 검은 밴 한 대가 그 자리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밀려드는 그림자들. 납치당했어. 그 자식들 날 유인한 거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기를 챙긴다. 팀의 제지를 무시한 채 홀로 사라지는 윤동주. 그의 표정은 광기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동주는 자신이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을 스스로 깨닫는다. 단지 동료 이상으로 그녀를 향한 마음. 그것이 지금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금토끼파의 지하창고. 숨막히는 재회와 배신의 씨앗. 지한나의 감금 장소는 인성시 변두리 폐공장 단지의 가장 깊은 치아.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철거 명령도 누락된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이곳은 금토끼파의 수문장이라 불리는 정철문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창고였다. 도심 속의 지옥, 그리고 그녀의 생존 감각이 시험당하는 곳. 지한나는 의자에 묶인 채로 눈을 떴다. 조명은 깜빡였고 누군가가 일부러 전압을 불안정하게 공포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들려오는 발소리를 읽었다. 3명 모두 키가 크고 걸음걸이에 망설임이 없다. 프로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건 정철문. 그는 키 큰 체격의 붉은 용 문신이 팔뚝을 감싸고 있었다. 그 뒤를 민주영이 따랐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번엔 경찰관처럼 아니라 완전한 범죄자처럼 보였다. 눈빛엔 여유와 경멸이 공존했다. 윤동주가 오긴 하겠지. 설마 널 두고 안 오진 않을 테니까. 민주영이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빛나는 금장 시계가 감겨 있었다. 그 시계는 그녀가 어릴 적 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 손목에서 자주 봐왔던 바로 그것과 똑같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게 내 아버지 시계라는 걸. 지한나는
이를 악문 채 대답했다. 그 시기에 아빠가 잃어버렸어. 경찰서에서 강도 증거품으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게 왜 너한테 있어? 민주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강도? 아니, 은폐됐지. 내 아버지는 우리 쪽에 정보 넘기던 사람이었어. 아마 넌 평생 몰랐을 거다. 그게 진실이란 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어릴 적 아버지가 밤마다 전화를 받던 그 목소리. 그때마다 이상하게 조용히 방 문을 닫던 행동들. 그때였다. 쿠궁. 지하 창고의 문이 폭발하듯 부서졌다. 짙은 먼지를 뚫고 들어온 실루엣 하나. 복싱 금메달리스트 윤동주였다. 그의 눈엔 광기가 담겨 있었다. 손엔 수갑 하나, 다른 손엔 피투성이 된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전 골목에서 벌어진 싸움의 흔적이었다. 지안나. 눈 감아. 그 외침과 동시에 그는 전력 질주하며 조직원 둘을 단숨에 제압했다. 몸을 날려 벽에 박아버리고 정철문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쓰러졌다. 민첩함과 파괴력, 링 위에서만 보던 파이터의 기환이었다. 지안나는 그 틈을 타 손을 풀었다. 윤동주와 눈이 마주쳤고 둘은 말없이 짧은 손짓으로 역할을 나눴다. 그의 뒤를 그녀가 덮치고 조명 아래 피가 튀기며 고함이 울렸다. 그 와중에도 민주영은 빠르게 도주했다. 그는 지하 통로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동주는 그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계단 위엔 미끄러운 오일이 흘러있었고 그것마저도 그의 움직임을 늦출 수 없었다. 옥상, 잿빛 하늘, 바람은 비를 예고하듯 매섭게 불었다. 옥상 끝에 선 민주영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윤동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 충성심? 넌 아직도 그런 걸 믿어? 그런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데? 그러면 너 내 옆 사람까지 믿는단 말이야? 윤동주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총 대신 주먹을 들고 법 대신 심장을 쫓아온 남자. 하지만 그 말은 심장을 찔렀다. 내 팀 안에 내 사람이 있어. 누구야? 내가 말하면 재미없잖아. 직접 찾아봐. 그 사람 아주 가까이에 있어. 그리고 그는 철문으로 몸을 날렸다. 추격은 실패. 동주는 잠시 망연한 표정으로 그 문을 바라보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신의 서막, 흔들리는 정의. 지안나와 윤동주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복귀한 강력특수팀 사무실은 싸늘했다. 모두가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언가 균열이 생겼다. 불신이라는 이름의 균열. 그날 밤 김종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감시 카메라 영상 로그를 확인하던 그의 손은 문득 멈췄다. 한 영상 클립에서 지안나의 납치 전 10분 전 누군가 작전 브리핑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화면 속 뒷모습은 흐릿했지만 그가 끼고 있는 손목시계는 은장 디지털 시계. 이건 강력 특수팀 중 단 한 명만 착용하던 것이다. 설마. 김종현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J-9. 경찰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코드. 해당 파일을 열자 그 안엔 밀수 거래 장부 그리고 과거 민주영과의 통화 녹취까지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걸 왜 나한테 맡겼지? 고 팀장? 반면 윤동주는 홀로 체력 단련실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확신했다. 우리 안에 진짜 배신자가 있다. 다음날 아침 지안나는 팀장 고만식을 찾아갔다. 팀장님, 아버지 시계 그거 경찰 내부에 증거품 등록됐던 거 맞죠? 고만식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덮었다. 가끔은 정의를 위해 눈 감아야 하는 것도 있어. 그 말은 대답이자 회피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인성경찰청 내부 어디선가 누군가가 몰래 조작된 회의실 CCTV를 복원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엔 금장 시계. 하지만 이건 민주영의 것이 아니었다. 그 금시계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To JH 잘해. 지켜보고 있다. JH? 종현? 아니면 지안나?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내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